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만나다. 오늘은 용인시정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마 변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한동훈 영입 기업인 1호로서 기업에서 20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교관으로서 1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살고 있는 용인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제가 속해 있는 용인 정 선거구가 기흥구와 수지구가 이제 다 섞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가급적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약화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행정구역과 좀 가급적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대본부 출정 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보성동 카페 거리를 좀 찾았습니다. 보성동 카페 거리를 좀 장소로서 정하고 대학생들을 만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보정동 카페 거리가 용인에서 아주 유명한 명소이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정동 카페 거리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장소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간담회에서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공통적인 것들은 청년의 이제 미래에 관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 학비 문제, 주거 문제, 당장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대학생 시기를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굉장히 쉽고 수월하게 보낸 것 같다. 사실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출정식에서 후보 등록했던 예비 후보님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걸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를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시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출정식에는 참석은 안 하셨지만 예비 후보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본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백의종군 하시겠다 그런 뜻을 다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다 같이 참여해서 국민의힘이 꼭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제에서도 용인을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좀 강조하셨습니다. 네. 청사진, 밑그림 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 AI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는 용인이 가장 적합한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경제 수도에 맞게 구축을 해야 된다. 플랫폼 시티라는 이제 새로운 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플랫폼 시티의 어떤 위상이나 그 개발 계획을 서울의 보조 도시로 잡아서는 안 된다. 서울이 70년대부터 3, 40년간 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용인 플랫폼 시티 계획, 그 경찰대 부지,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수도에 맞게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된다. 용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잠재력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이것만은 좀 중요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 있다면? 두 가지 정도 교통 문제 중에서 신분당선 연결 문제인데요. 동천역에서부터 죽전과 마북, 청덕, 동백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이 아주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부처들 그리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통 소외감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도심지 한가운데 거대한 블랙홀처럼 지금 방치되어 있는 보정동 차량기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를 못해가지고 흉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문화시설, 교육시설, 스타필드 같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중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정동 차량 기지를 변모시키는 사업도 또 관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의 협조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생경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 뭐 있으면 좀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좀? 네. 민생 경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용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이고 또 앞으로 AI나 이런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우리가 용인에 유치해서 정말 여기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 창출에 제가 역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 24시간 소아 전문 병원을 저는 설립을 해야 된다. 소아 전문 병원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이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365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정책을 도입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서 적발을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치를 좀 하고자 하십니까?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유일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려야 될 잠재 소득의 절반 정도를 사실은 정치인들이 강도질해서 뺏어가고 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최소 2배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시작한 목적,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위임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늘려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준비해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게 해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시민과 용인시정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이번 기회에 좀 하시죠. 한동 영입 기업인 1호로서 경제를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인이 잘 사는 도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